오늘은 수능날 까먹기 쉬운 꿀팁 10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뻔한 내용은 아니에요. 수능 전날 어떻게 해야 될지, 당일에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폭전문 한상원 변호사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수능 전날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비 소집 다녀오시겠죠? 예비 소집 다녀오신 다음에 집에 가지 마세요. 바로 독서실로 갑니다. 아니 변호사 양반, 나 수능 전날 편하게 쉬고 싶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집에 가면요, 여러분들 긴장이 되기 때문에 게임을 하거나 넷플릭스 보게 되거나 쇼츠를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쉬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도파민 풀충전을 계속하다 보면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거든요. 사실 수능 전날의 핵심은 뭐냐?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그때 한 글자 더 보고 공부 더 한다고 해서 수능 성적이 비약적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수능 전날 4시간을 자냐, 6시간을 자냐, 8시간을 자냐, 그리고 얼마나 깊게 자냐, 이런 건 수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 게임하거나 놀 생각하지 마시고 독서실 가셔서 차분하게 공부를 좀 해보세요. 두 번째, 준비물 챙기기와 관련된 건데요. 여기에 꿀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때는 독서실에서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저녁 식사를 하신 다음 내일 수능 준비물을 챙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준비물 챙기신 다음에요, 그 준비물 리스트를 하나 쫙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엄마한테 가방에 잘 들어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짐을 싼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잘 쌌는지 검토하지 마시고 엄마한테 한번 검토를 부탁드려요. 그 리스트대로 잘 있는지. 그러면 절대로 준비물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준비물을 놓고 가면 대참사기 때문에 내가 아닌 제3자에게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죠. 생각보다 꿀팁입니다. 세 번째는요, 엿하고 찹쌀떡 같은 거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거 드시지 마십시오. 엿 먹다가 이빨이 깨질 수도 있고요, 찹쌀떡 먹다가 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엿하고 찹쌀떡 둘 다 되게 하드코어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이나 위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수능 전날 떡 먹고 체하거나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막 새벽에 체해서 잠 못 자고 소화제 먹고 바늘로 손 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심리가 눈앞에 음식이 보면 막 먹게 되잖아요. 특히 저녁 먹고 나서 달달한 게 땡기면 찹쌀떡 그냥 입에 앙 물고 삼켜버릴 수가 있는데요, 이러다 체하면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동생이 훔쳐먹지 않게 세양지처럼 구석에 짱 박아놨다가 수능 끝난 날 와서 마음껏 드십시오. 네 번째인데요, 잠 잘 자는 법입니다. 사실상 수능 전날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핵심입니다, 핵심. 자, 저녁 식사 끝나면 7시쯤 될 거예요. 당연히 그 이후부터는 폰도 하면 안 되고 컴퓨터도 하면 안 됩니다. 7시부터 8시까지는요, 밥 먹은 게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집안을 걷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씻고 양치질을 하세요. 그럼 대충 8시 정도 되실 텐데요, 저는 이때 누워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누워서 탐구 개념 교재 같은 걸 읽어보거나, 여러분 밑줄 그어놓은 거 있잖아요. 평소 이해 잘 안 됐던 부분들, 아니면 내가 어려웠던 부분들, 그런 것만 슬슬 읽으면서 한두 시간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변호사 양반,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되지 왜 누워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일찍 잠에 잘 들려면 누워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누워있을 때 잠이 솔솔 잘 와요. 많이들 경험해보셔서 아시잖아요. 8시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10시, 11시가 되잖아요. 슬슬 눈이 감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연히 폰을 하면 안 됩니다. 폰을 하다 보면 또 각성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잘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누워서 공부하는, 이게 핵심입니다. 누워서 공부하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심호흡하기입니다. 누워서 공부하면서요, 또 긴장이 될 수가 있어요. 내일이 수능이니까요. 근데 최대한 내일이 수능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책에 집중해서 한 글자라도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계속 딴 생각이 들고 힘들면 심호흡을 천천히 해보십시오.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면 심장박동이 낮아지면서 훨씬 더 잠자기 편한 상태가 됩니다. 전날 해야 할 것 5가지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요, 핵심은 뭐다? 그렇습니다. 전날 잘 잘 수 있는 상태를 세팅해 놓는 겁니다. 자, 이제 당일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말씀드려볼게요. 첫째, 아침에 도착하실 거 아니에요. 시험장에 도착하신 다음에 국어 예열 지문을 푸실 텐데요, 뭘 풀지 고민하는 분들은 당연히 올해 6월과 9월 지문을 다시 봐야 합니다. 아니 변호사 양반, 마르고 닳도록 본 건데 또 봐야 됩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또 보셔야 됩니다. 결국 6월, 9월 기조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너무 생소한 지문을 보게 되면요, 머리에 안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고 짜증이 나면요, 시험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봤던 지문만 봐도 충분히 두뇌 활성화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6월, 9월 지문을 보시는 것, 오히려 익숙한 지문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꿀팁은요, 여러분 도착하신 다음에 6월, 9월 지문만 푸실 게 아니라 시험 시작 10분 전쯤에 눈을 감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십니다. 이거 앞으로 쉬는 시간마다 하실 텐데요, 이 시뮬레이션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몇 번 문제는 내가 몇 분까지 해치운다 이런 거요.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세워놓으셨을 텐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날 이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무지성으로 풀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는 대참사가 벌어지기 때문이죠. 대략 몇 분쯤에 내가 어디까지 몇 번 문제까지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중간중간 있어야 돼요. 중간중간 책갈피처럼 그게 딱 꽂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날 쉬는 시간마다 머릿속으로 한 번 더 그걸 시뮬레이션 돌립니다. 그렇게 해야 시간 압박 없이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국어 시험 전에 이렇게 하시고요, 수학 시험 전에 쉬는 시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눈 감고 수학 몇 번 문제를 몇 분까지 푼다 이런 식으로 또 하십시오. 세 번째 꿀팁은요, 정답을 맞춰보면 안 된다는 건데요, 쉬는 시간에 애들끼리 3, 3, 5 모여서 답을 맞춰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하면 진짜 멘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또 이렇게 되면 가장 억울한 경우가 뭐냐,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오답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내가 맞춘 문제인데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멘탈이 나가서 수학 시험하고 영어 성적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마개가 꼭 필수입니다. 사실 귀마개는요, 시험
시험을 볼 때도 필수죠. 작은 잡음들, 부시럭거리는 소리들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필수적인데 사실 쉬는 시간에도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에 애들이 막 답 맞춰보면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귀마개를 끼고 있으면 그 소리가 아무래도 덜 들린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이 있는데요. 분명 여러분에게도 친구들이 와서 야 17번 문제답 3 맞지? 막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짜증나게. 근데 여러분들 이때 표정을 엄청 구기고 찌푸리고 있으십시오. 딱만 보고 걸으세요. 이렇게 시험 폭망한 척을 하면요. 애들이 여러분의 포스에 짓눌러서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눈치 없는 친구가 와서 정답 뭐냐고 물어보면요. 아 몰라 나 망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럼 걔도 눈치를 슬슬 보면서 그냥 돌아갈 겁니다. 네 번째 꿀팁은요. OMR 작성과 관련된 건데요. 5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5 법칙이 뭐냐? 최소 5분 전에 마킹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번호를 5개씩 OMR 마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5분 전에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거 은근히 안 지키고 욕심부리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감독관이 시험 중지를 외친 다음에 OMR 하나라도 적으면 사실 그건 부정행위입니다. 바로 밖으로 쫓겨날 수가 있어요. 그럼 대참사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5분 전부터 시간을 넉넉히 주고 OMR을 다 체크한 다음에 그 남는 시간 동안 못 푼 문제나 검토할 문제를 보는 게 맞습니다. 괜히 흐름 끊긴다고 해서 이 문제까지만 풀고 OMR 체크하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답 체크 5분 전에 하시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OMR 체크를 하실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답이 3, 4, 5, 1, 2 이런 경우 3, 4, 5, 1, 2 이렇게 5개씩 외워서 OMR에 3, 4, 5, 1, 2 이렇게 5개씩 표기해야 OMR 표시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또 검토법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OMR을 다 표시하셨어도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적으면 진짜 대참사잖아요. 근데 이거 검토를 하실 때요. 시험지를 보면서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오히려 반대로 OMR에 있는 번호를 보면서 시험지에 잘 적혀 있는지를 검토하시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OMR을 작성할 때는 시험지에 적혀 있는 답을 보고 OMR에 옮겨 적은 거잖아요. 5개씩. 근데 이번에는 OMR에 적힌 숫자를 5개씩 보고 시험지에 잘 적혀 있는지 검토를 하면 반대로 검토한 거니까 잘못된 부분을 잡아내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아, 또 여러분들 가채점하기 위해서 답을 적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30초면 적어오긴 하지만 그 30초로 한 문제 정답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간이 정말 없고 불수능인 경우에는 적어오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사실 수능 끝난 다음에 국어, 영어 시험지 보고 다시 풀어도 솔직히 금방금방 풀립니다. 내가 무슨 답을 찍었는지는 거의 확실하게 기억나요. 대세에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답을 웬만하면 적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어하고 영어는 수능이 끝난 다음에 답을 체크해도 금방금방 체크가 되는데요. 수학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일단 문제를 다시 풀어야 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답을 체크해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말 수학도 시간이 없다면 주간식이라도 적어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꿀팁은요. 점심 먹고요. 잘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국어하고 수학을 푸느라 머리가 굉장히 많이 무거워져 있거든요. 근데 점심 먹고 나서는 당장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영어 풀 때부터 머리가 굉장히 무거워져요. 그러면서 머리가 활발하게 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 피곤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학생들일수록 점심 먹고 자거나 자기 힘들다면 10분 정도 산책하고 온 다음에 책상에 얌전히 누워있으십시오. 잠이 안 들더라도 최소한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오늘은 수능날 까먹기 쉬운 꿀팁 10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최대한 뻔하지 않은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학폭 때문에 고민인 친구가 있나요? 그러면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저한테 걸어주세요. 함께 고민해봅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